경찰은 공직선거법 194조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저렇게 투표소에 모여들었었고요. 선거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결국 진입을 해서 투표함을 꺼내왔는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이거 아예 부정투표다, 이거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꺼내가긴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권력이 또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신속하게 좀 종결해야 된다라는 의지, 혹은 더 이상 이제 개표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반출되지 않았던 투표함을 시민들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투표함을 호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시민분들이 저렇게 항의하신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선관위가 이 사태가 일어난 뒤에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무총장 명의의 입장이 나오게 되면서 선관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도 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침해당한 참정권에 대한 어떠한 구제 조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떤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기하면서 투표했던 그 투표 용지를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뒤따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저 두 개의 투표함 때문에 개표가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당선을 확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아마 고려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태영 선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상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를 막아섰던 시민들은 개표소까지 이동을 해서 항의를 이어갔는데요.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제가 개표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관위 관계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표함 반출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참관인이 총 82명인데 지금 현재 개표를 진행하면서 14명만 참관하고 있습니다. 연락 닿는 사람 한 사람씩만 참관하도록 했다는데 이게 법에 정해진 절차 맞습니까? 공권력을 갑자기 동원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참관 절차가 완전히 위배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선관위의 신뢰는 저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것을 군사작전 하듯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부상, SNS를 통해서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실제로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의 부상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이 현장으로 몰려가서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투표함을 몰래 반출해서 개표하는 것은 안 된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강전하 대변인님, 네.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특히 또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뭐가 가장 문제라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논란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투표용지가 송파 쪽에서 부족했다는 것은 한 4시 10분경부터 이제 투표용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2, 3시경부터 이미 투표소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개표가 강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개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관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난 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선관위 측에서 결국에는 당일날 저녁 9시에 사무총장 명의의 3분짜리 사과문이 나왔고, 이게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조작하려고 유야무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주당에 강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화답하는 이야기들이 없는 것이죠. 원칙적인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않고 민주당은 그동안에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아니고 사무총장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개표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역시 문제는 갑작스럽게 투표용지를 가져가면서 우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이 투표용지가 전날에 이미 인쇄가 되고 보관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투표용지도 사실은 법상으로는 불법적인 투표용지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의 이런 뜨뜻미지근한 대처를 넘어서서 같이 국회에 있는 민주당마저도 여기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좀 항의는 있었습니다만 개표는 완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뭐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에서야 개표가 완료가 됐는데 거의 한 46시간 지나서 개표가 완료가 된 겁니다. 보시면요. 최종 득표율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49.22%, 정원호 후보가 48.07%로 두 사람 간의 득표가 조금 더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뒤집어지지는 않았는데 일부 결과가 바뀐 곳이 있습니다. 잠실에 투표함을 여니까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민주당은 줄고 국민의힘은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의석수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종욱 부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이 더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또 의석수를 잃게 되는 일이니까요.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본인이 당선된 줄 알았다가 바뀌면서 당선 안 된 분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런 정도의 박빙의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 꽤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높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박빙도 완전 초박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개표를 함으로써 그 개표함에서 광역 비례대표 한 석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서울에서 두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붙어 있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소위 투표용지 부족으로부터 빚어지게 되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전 저 부분에 관련해서 뭐 아까 민주당이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인석 총리 같은 경우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 다 밝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뭐 국정조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이걸 통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조사 결과들을 내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민주당의 신뢰성 있는 조치들을 저는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는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도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혼란 상태를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 이상의 소요는 없도록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소요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의 의원들끼리 설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 대화가 오늘 많이 보도가 되면서 여러 네. 해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는 분명히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저는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한 선거였다. 부실 선거.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권력이나 의도적 개입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실 선거라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일단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선관위가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일단 이 상황에 대한 피해자는 일단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송파 지역이라는 곳이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오세훈 시장이 낙선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사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개표를 마저 해보니까 표차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낙선을 했더라면 지금 아마 야당은 전부 다 광화문 사거리에 나왔을 거예요. 이 투표 전반에 대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재선거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게 상당히 아마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 전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배현진 의원은 결국 이런 사태가 굉장히 충돌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소요라는 이야기를 쓴 것이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태가 저는 의아한 게 처음에 발생했을 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제일 먼저 갔어야 돼요. 이런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지금 선거 상황실에 있다든지 집에 아파서 있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챙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끝난 다음에 가니까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 당일은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당일에는 본인이 그 개표 방송을 보고 어제 의총에서도 나오지도 않았고, 자, 오늘 이제 현장에 처음 간 거죠. 현장 자체.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예.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뭔가 혀가 좀 꼬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재선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는데 재선거를 하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 사안은 저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초점을 맞춰서 원내 투쟁으로 일단 가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거를 지금 장애 투쟁으로 이어가기에는 지금 사실상의 대책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선거가 끝나고 그날 밤 10시경에 장동혁 대표는 이미 사실 중앙선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천에 선관위를 갔었죠. 예, 맞습니다. 잠실은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봉쇄가 되어 있는데 봉쇄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서울시 선관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 있는 서울 선관위로 다시 가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께서 초반에는 선관위가 할 일이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 발언 중에 선관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오전 7시경에 시민들이 물리력을 행사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장 오늘 4시가 되어서야 사실관계 사과문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시민들은 선관위에서의 정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그 앞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조차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은 선관위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동대를 투입한 부분들, 공권력의 행사가 들어갔던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표는 마무리가 됐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서야 결과적으로 개표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인 4시 10분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부실 관리가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참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때 선거가 조금 이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또 2025년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미리 배포를 하고 바깥에 서서 이제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번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권자의 50% 분량만 인쇄를 하는 바람에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선관위에서 추가로 내놓은 설명을 들어보면 송파구 관내로 따져보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투표소마다 배분에도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부실 관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투표용지를 그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로부터 초과 예산을 수령했다라는 점도 드러났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막상 이 각 시군구 선관위의 지침을 전달했을 때에는 사실 이 투표용지 준비 규정 자체를 50%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게 돈을 쉽게 말하면 더 받고 더 준비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놓고 용지는 막상 전보다 덜 준비하는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모순적이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의 해명은 뭐 2022년경에 자녀 투표용지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탈취해서 그래서 이른바 뭐 남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조작한다, 선거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뭐 투표용지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건데 그럼 앞에서 왜 예산을 더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뉴스를 보실 거 아닙니까? 선관위 관계자들께서도. 그럼 이번에 투표 열기가 뜨거울 것이고 투표가 평소보다 많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통상 뭐 총선이나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이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이 예측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두의 입을 거쳐서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나. 지침을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지침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준비를 면밀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변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이 배분 역시도 좀 문제가 있었다. 네. 남아있는 용지들 혹은 예비로 준비해놓은 용지들 역시도 즉각적으로 잘 분배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 역시도 황당하죠. 선거인 명부가 있었고 그 수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조달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뭐 당일에 용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선관위에서는 2022년에 자녀 투표용지를 탈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녀 용지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듣고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뭔가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필요하면 국조든 특검이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욱 부원장님, 총리가 그냥 빈말하진 않았을 테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일단 뭐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것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국회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면 소위 예를 들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바로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스스로가 여야가 합의해서 선관위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인 통제나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에서 4만 장의 자녀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위 유권자들이 대기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예. 얼마만큼 선관위가 같은 구태적인 낡은 관료 행정에 쌓여 있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2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참에 여야가 좀 국민들한테 국회의 효능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관위의 신뢰 회복은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